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의열단장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만 할 건데 왜 제가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만 하셔도 선물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물시장은 레버리지가 높아서 현물시장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킴으로써 선물시장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만 하셔도 선물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실을 방어하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주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등등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주식은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는 무엇일까요? 한자로 먼저선, 앞선자로 앞에 먼저 거래한다입니다. 미래의 정해둔 시점에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자고 미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농사꾼 양배차 씨는 양배추를 심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작년에는 배추가 풍작이 되어 자녀들 학비도 내고 생활비에 조금 저축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김치남이라는 김치 사업하는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사업을 하는 김치남입니다. 사장님의 배추를 사고 싶습니다. 오늘이 2021년 8월 15일인데 내년에 배추가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13일에 배추 1000포기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선물 거래는 안 해봤는데요. 지금 시세가 한 포기에 500원씩 가는데 얼마에 팔아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내년 2022년 1월 13일에 한 포기당 10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거래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부터 쓰시죠. 김치남과 양배차님은 2022년 1월 13일에 한 포기당 1000원에 1000포기를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5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2022년 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추값이 폭등하여 한 포기당 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양배차님은 좌절을 합니다. 내가 현재 시장에만 현물로 바로 팔아도 한 포기당 2000원씩 팔 수 있는데 선물 거래를 미리 하는 바람에 김치남한테 1000원씩 팔아야 하다니 이게 손해가 얼마야. 반면 김치남은 1000원에 사기로 한 건 나의 신의 한 수였어. 배추값이 폭등할 걸 미리 예상을 했지. 역시 난 김치남이야. 김치남은 1000포기를 개당 1000원씩 100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사려면 200만원이 필요했지만 반값에 구매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만약 반대로 배추값이 폭락해서 개당 500원이 되었다면 양배차님과 김치남의 상황은 역전이 되었겠죠. 양배차님은 시장에 팔면 500원에 팔아야 할 것을 선물 거래를 미리 했기 때문에 10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선물 거래가 이해가 되셨죠? 선물 거래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쌀, 원유, 금, 달러, 채권 등 많은 곳에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에도 선물 거래가 가능한데요. 해외 선물은 나스닥 지수, 항생 지수, 다우 존스 지수, S&P 지수 등등 다양한 지수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는 무엇일까요? 코스피에 등록된 종목 중에 1위부터 200위까지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 해놓은 것입니다. 선물 거래 1계약을 매수했다, 1계약을 매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400포인트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거래 승수 25만원을 곱하여 한 계약당 1억이 됩니다. 이 1억을 기초 자산으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 거래를 내가 한다면 1억의 약 11%인 1100만원의 돈만 있으면 이 돈이 증거금으로 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 200 지수가 400포인트라고 가정할 때 한 계약당 1100만원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신
신용을 3배를 써서 3배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도 많아지지만 손실도 많아지잖아요. 선물 거래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현물에서 신용 대출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크다는 말입니다. 선물 거래를 한 계약 매수했는데 만약 떨어져서 증거금이 1,1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무서운 마진콜이요. 네, 고객님, 증거금이 부족하시니 계좌에 돈 좀 더 채워놓으세요. 돈을 못 채워놓으면 제가 강제로 매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 강제 청산입니다. 이제 깡통 계좌의 지름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끝판왕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은 선물 거래와 비슷하게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권리,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양배차가 배추를 2022년 1월 13일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한 주당 100원에 팔았습니다. 1000주를요. 김치남은 10만원으로 배추를 살 수 있는 옵션을 1000주를 구매하였습니다. 한 포기당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입니다. 김치남은 사업 파트너인 백김치녀에게 옵션을 팝니다. 백치녀야, 지금 배추 시세가 1,500원이잖아. 내년 2022년 1월 13일에 한 포기당 1,000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내가 1000주 갖고 있거든? 한 주당 300원에 팔게. 내가 돈이 급해서 특별하게 너한테 싸게 파는 거야. 백치녀는 배추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옵션을 한 주당 300원에 1000주를 30만원에 샀습니다. 2022년 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배추값이 폭등하여 시장에서 한 포기당 2,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백치녀는 옵션 1000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양배차님에게 한 포기당 1,000원에 1000포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2,000원에 팔았습니다. 백치녀는 옵션을 30만원에 사고 양배차에게 100만원에 사고 시장에 200만원에 팔았습니다. 총 130만원에 사서 200만원에 팔았으니 70만원 수익을 받네요. 김치남은 옵션을 10만원에 사서 백치녀에게 30만원에 팔았습니다. 총 20만원 수익을 받네요. 양배차는 옵션을 10만원에 팔고 배추도 100만원에 팔았습니다. 시장에 팔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자녀들도 먹여 살리고 생활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추값이 폭락할지 폭등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기보다는 안전하게 옵션을 발행해서 팔았습니다. 김치남은 콜옵션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백치녀에 팔아서 이득을 챙겼고 백치녀는 그 콜옵션으로 행사를 쳤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면 양배차는 증권사이고 김치남과 백치녀는 옵션을 거래하는 투자자입니다. 백치녀는 옵션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옵션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배추값이 폭락해서 한 주당 5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치녀는 굳이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양배차에게 배추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사면 500원인데? 맞습니다. 백치녀는 옵션의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휴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파생 상품인 선물 지수의 거래를 할 때에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되면 선물 매수 계약을 하는 것이고 내려갈 것 같다고 예상되면 매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로 올라갈 것 같으면 콜옵션을 사면 되고 내릴 것 같으면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행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내가 산 옵션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예 영원이 되어 휴지가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선물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달 9월 9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네요. 9월 9일은 변동성이 심하겠죠. 왜냐하면 선물 계약이든 옵션이든 서로 행사를 하려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위로 아래로 막 땡기면서 선물 지수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 놔야 하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외인과 선물 계약을 하고 옵션을 발행한 증권사들이 서로 막
막대한 자금으로 밀고 당기고 싸우는 날입니다. 웨인이 매도 계약과 풋옵션을 많이 매집했다면 만기일날 현물을 엄청나게 팔더라도 선물 지수를 폭락시켜서 행사를 칠 수 있게끔 안간힘을 쓸 것이고, 증권사는 옵션을 발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가장 손해를 안 보는 구간에 방향으로 주가를 잡아놓을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개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됩니다. 옵션은 깊게 들어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세계입니다. 행사가와 같은 가격을 등가라고 하고,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행사가보다 높거나 낮아서 내재 가치가 존재하는 가격을 내가라고 하고,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행사가보다 높거나 낮아서 내재 가치가 없는 가격을 외가라고 합니다. 외가는 옵션이 죽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행사를 할 때에는 만기일에 끝난 지수의 승수를 곱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 잭팟은 언제 터질까요? 외가가 등가가 될 때 터집니다. 외가는 내재 가치가 없어서 죽었는데 갑자기 변동이 심하여 등가로 들어오면 죽어있던 옵션이 등가가 되면서 잭팟이 터집니다. 대박이요. 하루에 2만 프로, 3만 프로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페리티, 잔존일수, LP 보유, 이론가, 전환비율, 행사가 등등. 옵션은 깊게 파고들면 너무나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해지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1억을 샀는데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 풋옵션 50만원을 사놓는 것이지요.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 50만원에서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악재에 방어를 할 수 있는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선물 옵션의 세계는 초보자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위해 선물 옵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더 좋은 승률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되시라고 노력했으니 이해가 안 되셨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선물 옵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손익이 나는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학개미 의열단장은 의열단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